그러면 다시 허와실의 개념으로. 자, 이번에는 허와실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정리할게요. 1번서부터 12번까지 경맥이 있어요. 그 경맥은 각각의 특유의 브랜드명을 가지고 있는 찻잔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경맥들은 그 찻잔 속에 특유의 자기만의 티를 담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컵 속에 담겨 있는 티가 그 경맥의 무엇이다? 경기다. 그 경기로 누구를 보유한다? 첫 번째, 그 경맥이 속한 장부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온 몸의 기능을 또 정상화시키는데 일조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거. 빈잔은 허하다. 넘치면 사기 실이다. 적당하면 정기다. 그런데 폐정격을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삼침을 자석으로 구사할 때 어떨 때 폐정격을 놓는 거냐면 스테움스 폐금경이라고 하는 찻잔 속에 내용물이 지금 비었어. 그래서 폐도 허기진 상태에 병이 생겼고 허기진 상태에 병이 생겼어. 그리고 그 경맥이 관리하는 기관들까지도 허기진 상태에서 병이 생겼어. 그럴 때 폐정격을 놓으면 채워진다. 정기로 채워진다. 자석을 써서 삼침을 놓으면, 즉 삼침자요법을 쓰는데 폐정격을 쓰면 빈 자리 정량의 채움으로 바뀌고, 그런데 너무 넘치네, 너무 넘쳐. 그러면 이때는 폐승격을 쓴다고. 폐승격을 쓰면 다시 채워진다.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다시 이제 설명. 수태음습 폐금경은 태음습이라고 하는 정기가 찻잔 속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게 적으면 허증이다. 허증이야. 허한 거야. 배고픈 거야. 그로 인해서 갖가지 병이 생겨. 그것은 폐정격을 쓰고 넘쳤어. 너무 넘쳤어. 그러면 폐승격을 쓰면 덜어내어서 정량의 체험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폐승격을 쓰는 것이나 위정격을 쓰는 것이나 같다. 그래서 악셀러레이터 브레이크 페달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팟빵닷컴에 신하 아빠라는 분, 그리고 다른 분들 이렇게 앞다투어서 요새 아주 좋은 걸 많이 올려두시는데, 컬러풀하게 신하 아빠께서는 삼침자요법의 정격, 승격 등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신하 아빠, 이 방송 보시고 계시면 혹시 이거 앱이 있는지요? 앱. 아니면, 네이버나 구글에 들어가서 이것을 구할 수 있는지, 다시 글 주시거나 혹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방송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핸드폰에 저장해 놨다가 왕초보님들은 수시로 보세요. 수시로. 네. 자, 정격을 쓴다 혹은 보법을 쓴다라는 말. 삼침자요법에는 폐정격 대신 폐보법이라고 되어 있고 폐승격 대신 폐사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사법이나 승격이나 같고 정격이나 보법이나 같은 말인데 방송에서는 표준어로 정격, 승격을 쓸게요. 폐정격을 넣는다. 빈잔을 채운다.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폐승격을 넣는다. 이것은 넘치는 것을 덜어서 이렇게 정량의 채움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방송 내용도 이해되시고 스스로 자가요법을 쓰시는데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넣을 수 있거든요. 네. 삼침을 쓰면 낫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오피셜 첫 방송이라 그랬잖아요. 삼침자요법 1권에 경혈도 찾는 법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네. 삼침자요법은 완전 초보자용, 초급용이기 때문에 설명이 자세하고 여기는 12경맥의 보사 경혈도만 수록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지난 일요일 모델을 모셔다가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경열 설명은 특별한 아주 까다로운 경열 외에는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자석 부착하는 시범만 보여드린 거예요. 아니, 나는 그 설명 없으면 못 찾는데. 그래서 사암침자요법에 들어있는 설명 그림을 그대로 먼저 옮겨드리고, 그리고 시범 보여드립니다. 보실까요? 네, 먼저 오늘 모델을 자원하신 분의 병력을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보이시죠? 이게 지금 대상포진 흔적입니다. 아직 대상포진이 다 나온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분에게 우리가 자석을 경열에 따라 붙이는 것, 그 시범을 보일 때 이미 붙어 있는 게 보일 수 있어요. 일단 환측 반대편에 심포 정격을 놓았습니다. 제 경험인데요. 왼쪽 엉덩이에 대상포진과 같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측에 심포 정격을 붙였더니 한두 시간 만에 싹 사라졌습니다. 사암침, 정말 위력적인 침입입니다. 이분은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아서 계속 복용 중에 있는데요. 이분이 모델로 오셔서 보니까 이 대상포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나 초기에 생겼을 때 심포 정격을 놓으면 하루 만에 싹 없어집니다. 사암침의 위력은 그렇게 놀랍습니다. 일단 이분이 대상포진 환자다. 하필이면은 이렇게 등짝에 옆구리에 대상포진을 앓고 있는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저도 왼쪽 엉덩이가 갑자기 근질근질해서 보니까 땀띠도 아니고, 땀띠라면 양쪽 볼기짝에 다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왼쪽 볼기짝에만 우들두들이야. 자갈밭이야. 오른쪽 볼기짝에는 괜찮고, 그래서 오른쪽에다가만 심포정격을 놨더니 진짜 한두 시간 만에 싹 없어지더라니까. 대상포진이었을지 아닐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한 아주 신기한 경험을 저도 했습니다. 먼저 폐정격은요, 폐보법, 사암침자요법에는 폐보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폐보법, 즉 폐정격에서 N극면을 붙잡게 해야 할 경열도는 태백과 여기 태연입니다. 먼저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폐보법에서 N극면을 붙잡게 해야 할 경열도 태백혈은 비토경의 토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암침법을 다른 말로 오행침법이라고도 해요. 오행의 상생상극 작용을 활용해서 스킬을 구사하면 수태음습 폐금경은 태음습이라고 하는 경기가 허할 때, 즉 부족할 때 채워진다. 그런데 비토경은 폐금경의 어비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비토경의 토혈인 태백을 보호하는 겁니다. N극면을 붙여갑니다. 추혈하는 방법은, 자, 이게 이제 엄지발가락이라고 해보세요. 여기 그림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구부려 보면, 이렇게 구부려 보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여기에. 네. 검지와 중지 손가락으로 엄지 발가락에 대고 왼쪽 그림과는 반대로 이렇게 구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굵은 주름이 여기에 생기고 여기에 생기거든요. 두 번째 마디, 여기에 생기는 주름 꼬리 지점을 눌러보면 오목하게 들어간 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보시고 근육도 보시고 여기 골격도를 보세요. 어르신들 잘 모르겠거든. 초등학교 4, 5학년 손주한테 물어보시면 돼. 얘야 이리 와.
할아버지가 여기 붙이려고 그러는데 어느 지점인지 네가 확인해 줄래? 하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애들은 할아버지 여기잖아 여기. 손주가 걔는 경혈을 배운 바도 없어. 만져보는 거야. 할아버지 여기 뼈가 만져지네. 그런데 여기 발가락 그리고 발등 밑에 볼록한데 여기 만져보면 뼈가 만져지고 오목한 지점이 만져지네. 할아버지 여기가 태백혈이야. 초등학생은 더 쉽게 이해해. 그런데 손주가 그렇게 또 친절한 놈도 요새는 드물어. 같이 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돼요. 이거 가지고 애매하게 뭐 어딘지 알겠어요? 이 그림 가지고는 사실 몰라요. 그래서 책에 이렇게 골격도로, 근육도로 설명해 놓았잖아. 태백혈입니다. 자석에 N극면을 부착합니다. N극면. 자석에 N극면이 닿도록 부착합니다. 그러면 태연혈은, 태연혈은 폐금경의 토혈입니다. 취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왼쪽에 맥을 보는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자, 한의원에 가니까 한의사가 이렇게 맥을 봐. 그러면 촌관촉에서 여기 손목에서 맥을 보는 자리, 그 자리라고 생각하세요. 그 자리. 왼쪽에 맥을 보는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촌관촉. 촌맥을 보는 지점이 태연혈로서 손목 관절이 구부러지는 첫 지점에서 맥이 뛰는 곳. 바늘로 놓을 때는 맥이 뛰는 곳에 침 찌르면 절대로 안 돼요. 왕초보님들, 아니 흉내 내본다고 또 침 꽂으면 동맥혈 자체에다가 피 펑펑 나도록 꽂으면 안 돼. 왕초보 여러분, 함부로 거기 침 찌르면 큰일 나는 자리예요. 자석 쓰세요. 다시, 태연혈은 폐금경의 토혈입니다. 취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왼쪽에 맥을 보는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촌맥을 보는 지점이 태연혈로서 손목 관절이 구부러지는 첫 지점에서 맥이 뛰는 곳입니다. 자기력에, 즉 자석에 N극면이 닿도록 부착합니다. 자, 폐정격은 태백태연의 N극면, 소부와 어제혈에는 S극면을 부착하거든요. 폐정격에서 S극면을 부착하는 혈은 소부와 어제입니다. 찾는 법. 먼저 소부혈입니다. 소부혈은 심화경의 화혈입니다. 쉽게 찾는 방법은 손가락을 최대한 구부려 주먹을 쥐면, 자, 이렇게 쥐면, 여기서. 네, 보신 것처럼 새끼손가락과 넷째 손가락 두 손톱 사이에 뾰족한 삼각형의 틈새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소부혈입니다. 이렇게 구부려서 삼각형 지점,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사이의 삼각형 지점, 그것이 소부혈입니다. 3의 1T 자석 S극면을 부착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쉽게 추혈할 수 있잖아요. 이 그림으로 잘 이해가 안 되면 여기 근육, 손바닥 근육도에 표시된 경혈처 확인하시고, 여기 보면은 새끼손가락, 넷째 손가락 사이의 계곡의 가운데 지점이잖아요. 아니 뭐가 찾기가 어려워. 그림을 보시면 그대로 하시면 된다니까.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잘 모르시겠거든. 초등학교 4, 5학년 손주가 있으면 손주들한테 물어보삼. 중학생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생만 되면 이게 틱틱거리고 말을 안 들어. 초등학생, 중학생이나 돼 할아버지한테 잘 가르쳐주지. 어제혈입니다. 어제혈은 폐금경의 화혈입니다. 네, 원래 경혈을 재는 방법은요, 여기 세 번째 손가락 여기 가운데 마디로 재는 건데요, 가운데 마디가 여기 끝마디하고 조금 다르죠. 끝마디가 짧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끝마디가 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마디로 혈과 혈 사이를 재는데, 어림잡아서 환자의 세 번째 손가락 첫째 마디로 하셔도 또 됩니다. 어림잡아서 하시면. 자, 셋째 손가락 첫째 마디에 금을 대고 위 그림의 어제혈을 손톱 붙으로 찍어 표시를 하면
그림과 같은 곳에 어제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어제혈에는 자석에 S극면이 닿도록 부착하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폐정격 어느 경혈에 S극을 붙이고 어느 경혈에 N극을 부착하는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혈자리는 그림으로 대신하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림과 실제 실물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태백과 태연에 N극을 부착하고 소부와 오제는 S극을 부착합니다. 먼저 태백혈. 태백혈은 N극면을 부착합니다. 태연혈도 N극면을 부착합니다. 어제혈은 S극을 부착합니다. 소부혈 또한 S극을 부착합니다. 네, 이렇게 태백과 태연엔 N극면을 부착하고 소부와 어제혈에는 S극을 부착합니다. 그런데요, 일단 붙인 거 그대로 두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붙인 것은 떼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그러면 일단 치유라는 법을 보여드리는 시간이지만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폐정격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거 한두 개만 소개해 드립니다.